나는 어린 왕자의 별, 그 별을 떠나온 사연, 그의 여행 등에 대해 날마다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바오밥 나무의 비극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번에도 역시 양의 도움 때문이었어요. 어린 왕자는 무슨 대단한 의심에 사로잡히기라도 한 듯 내게 질문을 던졌어요. 양들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그럼 사실이지. 아, 그럼 잘 됐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는 게 왜 그리 중요한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양들은 바오밥 나무도 먹는단 말이군요. 나는 어린 왕자에게 바오밥 나무는 작은 떨기나무가 아니라 교회처럼 커다란 나무이며 한때 코끼리를 몰고 간다 해도 바오밥 나무 한 그루 해치우기는 힘들 거라고 일러주었어요. 어린 왕자는 한때 코끼리라는 말이 우스웠던가 봐요. 아무래도 코끼리를 포개 놓아야 하겠는걸요? 그런데 어린 왕자가 총명스럽게 말했어요. 바오밥 나무도 크게 자라기 전에는 작은 나무잖아요. 물론이지. 그런데 왜 양이 어린 바오밥 나무를 먹어야 한다는 거니? 그는 뻔한 걸 묻는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야 당연하죠. 그러나 나는 이 문제를 혼자서 푸느라 온갖 궁리를 다 했어요. 사실은 어린 왕자의 별에는 다른 별도 그렇듯이 좋은 풀과 나쁜 풀이 있었대요. 따라서 좋은 풀에 맺는 좋은 씨와 나쁜 풀에 맺는 나쁜 씨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씨앗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씨앗들은 땅속 비밀스러운 곳에서 문득 깨어나고 싶을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 다음 씨앗은 기지개를 켜고는 태양을 향해 머뭇거리는 듯 하다가 그 아름답고 연약한 새싹을 수줍은 듯이 내미는 거예요. 무나 장미나무의 어린 싹이라면 마음껏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나쁜 식물의 싹이라면 발견한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그런데 어린 왕자의 별에는 무서운 씨가 있었대요. 바로 바오밥 나무의 씨였어요. 그 별의 흙엔 바오밥 나무 씨 투성이었대요. 바오밥 나무는 너무 늦게 손을 쓰면 그땐 정말 없애버릴 수 없잖아요. 나무가 온 별을 다 차지하고 나무 뿌리는 별 깊숙이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게다가 별은 너무 작은데 바오밥 나무가 너무 많으면 산산조각이 날지도 몰라요. 어린 왕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건 규율의 문제예요. 아침 몸 단장이 끝나면 별도 몸 단장을 해줘야 해요. 바오밥 나무도 규칙적으로 뽑아야 해요. 어렸을 때는 장미나무와 아주 비슷하지만 구별할 수 있게 되면 즉시 뽑아버려야 해요. 귀찮은 일이지만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 머릿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멋진 그림 하나를 그려보라고 권했어요. 언젠가 그 아이들이 여행을 하게 되면 이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따금 일을 뒤로 미루어도 별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오밥 나무의 경우라면 반드시 큰 재난이 일어나고 말아요. 난 게으름뱅이가 살고 있는 별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작은 나무 세 그루를 소홀히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린 왕자의 말대로 게으름뱅이의 별을 그렸어요. 나는 도덕선생 같은 말투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오밥 나무의 위험을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누군가 길을 잘못 들어 소행성에 닿게 된다면 그가 너무 큰 위험을 당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내 조심스러운 태도에 한 번만 예외를 두어 도덕선생처럼 말하기로 한 것이지요. 어린이들아, 바오밥 나무를 조심해라.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힘들여 그린 것은
오래전부터 나처럼 멋모르고 지나쳤던 그 위험을 내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내 교훈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왜 이 책의 다른 그림들은 바오밥 나무처럼 웅장하지 못할까? 그 대답은 간단해요. 다른 그림들도 그렇게 그리려 했었지만 생각보단 잘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오밥 나무를 그릴 때는 절박한 나머지 너무 열중해서 그렸거든요. 아, 어린 왕자, 너의 짧고 쓸쓸한 생활을 이렇게 조금씩 알게 되었지. 너에게는 오랫동안 저 석양을 바라보는 기쁨만이 유일한 위안거리였지. 날째 되는 날 아침 너는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해 지는 것이 정말 좋아요. 해 지는 걸 보러 가요. 그때 난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린다고요? 뭘요? 해가 지기를 기다려야지. 처음에는 너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 그러더니 씩 웃고는 내게 이렇게 말했지. 나는 항상 내 별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니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미국이 정오이면 프랑스에서는 해가 진다. 단숨에 프랑스로 갈 수만 있다면 해 지는 것을 볼 수도 있지만 불행히도 프랑스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나 그처럼 작은 너의 별에서는 의자를 몇 걸음 당겨 놓으면 되었지. 그래서 넌 네가 원할 때마다 해 지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을 테고, 어느 날 난 43번이나 해 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조금 후에 넌 이렇게 덧붙였지. 아저씨도 알 거예요. 누구나 슬픔에 잠기면 석양을 좋아하게 된다는 걸. 그럼 43번 석양을 본 날은 몹시 슬펐겠구나. 그러나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어린 왕자는 불쑥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양이 작은 딸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뭐에 쓰는 건가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푸느라 온 정신을 쏟고 있었어요. 비행기 고장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웠지요. 게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가시는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 가시, 그건 아무 때도 쓸모없는 거야. 그건 꽃들이 공연한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아!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더니 화가 난 듯이 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아저씨 말을 믿을 수 없어요. 꽃들은 약해요. 순진해요. 꽃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들을 지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꽃들은 자기 가시가 무서운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사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오르게 해야겠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흩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란 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어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그가 보기에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요.
그 신사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 말이에요. 그는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계산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오만을 떨면서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도 그 꽃들을 먹어왔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아무 소용이 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 뚱뚱하고 얼굴이 빨간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하지 않단 말이지요. 그리고 내 별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단숨에 그 꽃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어요. 수백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지요.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연장들을 내려놓았어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별, 어떤 떠돌이 별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으니까요.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고는 달래주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 자신이 아주 서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를 달래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웠어요.